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노쇠하면 언젠간 죽습니다. 그거하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매일 먹으니까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먹는 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또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얼마큼 먹어야 되고, 이런 먹는 것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로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은 거친 음식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뭐 잡곡밥이라든지 쌀도 제대로 없으니까 잡곡을 먹는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배고프면 발도심한다는 말이 명심보감에 나와 있잖아요. 반대로 배부르면 상음욕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채식을 3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느낀 게, 다른 시각이 있겠죠. 아무래도 채식을 하면서, 완전 채식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장학사일 때 이 초등학생들한테, 저는 중등 장학사였지만 초등도 제가 관장했기 때문에 선수를 초등학교 때 제대로 뽑지 못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서 또는 국가대표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나갔어요. 학교에 나가서 운동선수로 좀 많이 해라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 홍보를 나갔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 해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산만해지더라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하더니 3년째 처음에 갔을 때는 아주 정연했어요. 다음에 갔을 때는 선생님들이 쫙 줄을 서서 있어야만 애들이 조용했고, 그 다음에 가니까 도저히 아이들이 너무 산만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강연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선생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원인이 우리가 육식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원에는요,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4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오히려 단백질 과잉으로 병원에 다 가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병원을 간다고 법정스님께서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있죠? 이게 사람이 회식이 문제야. 저녁에 회식을 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배가 터지도록 밤새도록 먹어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육신을 그렇게 먹는 것에다 푹 받쳐가지고 일을 시켜버리면 영역과 지혜는 다 다운됩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금은 뭐 그런 데 가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자리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앞에 앉은 친구가 술을 마시고 나는 앞에서 가서 대답만 해줘. 말을 대꾸만 해주고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마시는 그 친구가 술을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해가지고 소주 한 병 먹었을 때 되면 이렇게 영역이 아주 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에 있는 저까지도 술 취한 것처럼 멍해져요.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이 많은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굉장히 사람의 영적인, 고기를 먹는다는 건 어떨까요? 사실 우리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고기가 없어서 못 먹고, 고기가 먹는 건 영양이 많고 좋다고, 맛있는 거고 좋다고만 생각합니다.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는 엄연히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살을 먹는 것입니다.
사실 좀 지혜가 열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람이 죽는 거나 개가 죽는 거나 소가 죽는 거나 말이 죽는 거나 염소가 죽는 거나 다 똑같은 것이랍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에서는 뭐 다른 사람이 아닌 것들은 다 죽여도 되고 먹어도 되고 과연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자비사 말씀하시는데 맨 나중에 사자가 자비희사가 뭡니까? 공평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봐라 이거야. 사적으로 보지 말고 개미 한 마리나 코끼리 한 마리나 코끼리가 거대해도 개미가 작아도 똑같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들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무참하게 죽여서 그 고기를 입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시체 안치소가 되는 것입니다. 뱃속이. 그러니까 심성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보면 성격이 좀 자식이도 모르게 흉폭하게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나오는 배부르면 사음욕한다는 말이 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다는 왕 중에 영조대왕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비록 그분이 죄는 졌어도 나중에 왕이 된다면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한테 뭐 가뭄이 든다 그러면 본인이 잡곡을 많이 먹었어요. 잡곡을.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잡곡을 먹어야지 쌀밥만 먹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식사량도 아주 적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그 미즈노 남부쿠라는 그 관상가가 아주 대단히 유명했던 관상가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유명했느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왕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대일본, 큰 대자 일본이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선조대왕으로부터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것처럼 일개 관상가한테 어떻게 대일본이라는 시호를 하사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랬을까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완전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못생겼대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은 쑥 들어가고 뭐. 그래서 그분을 어디 가서 강연회라고 이제 갔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면 문전 박대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 정부에서 공문을 보내요. 미즈노 남북 선생은 이렇게 생겼다.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눈은 쑥 들어가고 키는 작고 뭐 못생겼다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공문으로 다 시행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맞춰. 10,000명의 관상을 보면 한 명도 안 틀렸다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한 것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관상도 보고 골상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해가지고 관상을 보는데 자꾸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를 가지고 딱 결합을 해가지고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보니까 10,000명이면 한 명도 안 틀리게 관상을 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일본 왕이 대일본이라는 제자가 4,000명이나 됐어요. 그 일본 사람들 지금도 소식하잖아요. 다 그 사람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뭐 일본을 침략당하고 참 미워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 배워야 될 사람한테 그런 선지식 같은 그런 사람한테 배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밥을 한 공기를 먹었다면 3분의 2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한테 바친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 부처님한테 바친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 운명이 아주 좋아진대요. 왜? 내 속에 있는 내장들을 일을 적게 시키니까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운명이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굳게 믿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저녁마다 고기에다가 밤새도록 술을 퍼먹어. 그러니 운명이 좋을 리가 없고 서로 싸우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되도록 채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